안녕하세요. I'm 정진호 PD입니다. I'm 시즌 12.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00년 대계 시간입니다. 보다 나은 대전의 교육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대전교육연구소 송광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송광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그동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저는 꿋꿋이 저는 교육을 국가와 민족을 하려고 했죠. 지금 꿋꿋이가 아니었는데. 네, 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올해 이분이 승진을 하셨어요. 드디어 만년 대변인 타이틀을 떼고 지부장이 되신 분입니다. 전교도 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희망 정교조입니다. 많이 바쁩니다. 네, 저희 방송에는 오랜만에 나오시고요. 예, 예전에 뭐 기런분교 네, 기런분교 그 얘기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화동 있을 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사를 아주 잘하셨네요. 형편이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회원분들께서 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또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후원하시는 거죠. 네. 좋은 일은 아니고 힘들어요. 네. 사실은 이 성광진 선생님이 저희 팟캐스트 방송 굉장히 쭉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너무 진지하세요. 그거 고치기 어려워요, 그 병은. 진지해서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신정섭 지부장님을 긴급 수혈한 거거든요. 큰일 나네. 나도 진지한 사람인데. 예. ISTJ인데. 예. 그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송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게 좀 이렇게 가볍게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허리가 잘 떼지질 않더라고요. 좀 그게 좀 병인 것 같아요. 좀 개그 프로그램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재미없는 사람은 아닌데. 네, 맞아요. 이상하게 이게 아마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도 오래 하셨고 또 예전에 출마도 하셨는데 울렁증 있으면 어떡해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은 진화를 하셨어야죠. 어쨌든 근데 환영합니다 두 분. 신정섭 지부장님은 이제 전임 지부장님이 전교조 역사를 대전지부 역사를 보면은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무슨 기록이요? 삭발을 안 하고 임기를 마쳤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그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죠. 아니 근데 예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정섭 지부장님께서 이제 삭발하실 일이 생길 수도.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때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예측하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항상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훌륭하잖아요. 뭐 삭발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두고 보자. 네. 오늘 이제 우리 백년대계 첫 시간은 사립학교들, 대전에 있는 사립학교들의 그 채용 비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사실 저도 이 사안을 좀 취재를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는 다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립학교의 선생님 되려면은 최소 얼마는 내야 된다. 들어보셨죠, 우리 신정섭 지부장님?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교장은 얼마, 교감은 얼마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학에 들어가려면 이제 법인별로 단가가 달라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 수차례 대학들도 교수 임명될 때. 그럼요. 이제 그 관행처럼 이루어진 사실상 다 아는 비밀. 이런 봤어요. 그렇죠. 다들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그럼요. 제보가 많이 돌았었죠. 두 분도 사립학교 출신들 아니세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두 분의 사례는? 제가 피치를 해드릴게. 성광진 선생님은 사학에 근무하다가 4번 잘리신 분이니까. 임용되실 때 처음에 채용될 때 돈 갖다 줬어요? 피처를 해드릴게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우리가 7,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가 이렇게 인사 정도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죠. 인사 정도는 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셨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또 성광진 선생님에 비하면 좀 신세대잖아요. 저는 저런 어두운 시대를 겪진 않았고.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공개 경쟁. 공개 경쟁이 이제 막 열리는 그런 시대에 저는 이제 교사가 됐는데 저는 진짜 꾸벅 인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일체 저한테 이게 요구도 없었고. 예. 그리고 이제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서울에
그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다녀서 이제 교원 자격증을 땄는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하여튼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스카웃. 아니 뭐 스카웃 제 입으로 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 경쟁이 근데 또 치열하진 않았어요. 제가 공개 경쟁했을 때 100명 정도 왔는데 제가 운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낙점이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그런 소문은 계속 있었어요. 뭐 어디는 얼마 이런 얘기들은 아니, 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그 대전광역시 교육청 취재를 하면서 한 7분 정도의 그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 이야기가 그런 의혹들은 불거져 나오지만은 증거가 명확치 않아가지고 우리도 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그 2014년인가요? 그 뭐 학교법인 대성학원 그 네. 어마어마한 사태도 내부 고발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게 채용 비리는 돈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입만 다물면 무덤까지 가져가잖아요.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네. 교육청 관계자분들한테 그렇게 이제 되물었죠.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사립학교 가는데 얼마씩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다들 들어보셨대. 그럼 둘 중에 하나네요. 전 국민이 허위 사실에 현혹됐거나 아니면 네. 뭔가 있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예. 이 정도라면은 좀 더 세게 교육당국에서 교육행정당국에서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와 누구가 친인척 관계다 이런 거 정도는 인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먼저 전수조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수사당국의 힘을 빌어서 뭐 계좌 추적이나 이런 걸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결기는 보여줘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교육청 그거 못할 걸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사실 또 내년도에 또 지방 선거도 있고 한데 사학들하고 좀 이렇게 척을 지게 되잖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교육감이 선출직 공직자니까 그렇지만은 예. 그걸 떠나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그 선출직 공직자의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게 한번 잘 조사해보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으니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아니 사실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뭐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교육청 전 고위직 그 자녀가 동시에 2019년 3월 1일자로 뭐 한 명은 수학, 한 명은 일반 사회 이렇게 낙하산 임용되었다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면서 지금 네. 말씀하신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한두 사람을 처벌하고 이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엄벌에 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 소문이 과연 사실인지 최소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육청 관료부터 시작해서 뭐 교장관 뭐 친인척이나 자녀 장학사 장학관 자녀들 그 아우 학교에 예 맞습니다. 남대전고등학교 예. 얘기하세요. 나중에 삐처리해드릴게요. 아 우리도 사실 이미 리스트도 갖고 있어요. 웬만큼은. 아 누가 누구 자녀라는 거? 아 그럼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이게 지금 감춰두고 있는 거지. 누구 자녀라 하더라. 그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두 눈 부릅뜨고 지금 있어요. 이번에 감사관실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지, 특히 그 전수조사 저희가 요구했거든요. 강력하게 정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했는데 다 빠져나갔는지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 최근에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이제 그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그런 의혹을 제기하신 건가요? 작년 11월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남대전고 전 이사장 다 몰라요. 아 잘 모르세요? 아 이게 뉴스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네. 그 전 이사장 그 갑질이 막 이게 대서특필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좀 제보를 받았어요. 이게 갑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긴장을 많이 아니 하셨네요. 뭐 찔리시는 거 있어요, 성광 소장님? 이 갑질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교육청 전 행정국장 이 아들과 딸이 두 개의 학교에 동시에 채용됐다. 이건 같은 날짜에 예 맞습니다. 2019년 3월에 과목만 다르고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채용 관련 서류도 요청해서 받아보고
또 제보를 좀 더 특정을 해서 뭐 학교 관계자 인터뷰도 이제 증언도 들어봤더니 합리적인 의심이 이게 들고 이거 뭔가 있다. 이게 낙하산 의혹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파헤쳤죠. 파헤쳐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의혹들을 이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드린 말씀처럼 더 많은 사학에 이런 어떤 관료나 장학관, 뭐 교장, 뭐 이런 친인척 혹은 자녀들이 포진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이 사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이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이죠. 이게 사실은 품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그렇게 그 채용 그 자녀들 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으니까 저도 대전시 교육청 측에 그런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뭐 법적인 제도가 좀 미비하면은 조례를 대전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먼저 만들 정도의 그런 좀 결기를 보여주면 좋겠다. 교육청 관계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왜 안 없어질까요? 지금 얘기는 어쨌든 사립학교는 재단 소유니까 그 인사권은 교육청이 아닌 재단이 갖는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립학교 갖고 있는 교원 임용에 관한 권한을 실제로는 이제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받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위탁해서 사실은 필기시험을 치러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호응을 별로 안 해왔어요. 또 그 허용의 한 학교들도 4배수, 5배수 이렇게 필기시험 합격자를 보내면 그 가운데서 또 면접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비리가 또 개입할 여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돼 왔는데 아니, 그런데 참 대책이 잠깐만요. 필기 시험을 교육청에서 이제 대신 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5배수 정도로 뽑는다고 하면은 실력이 아예 없으면은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명 중에 누군가는 또 하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다 보면 여기서 서로 간에 그 학교의 인맥이라든가 등등을 전부 다 후보자들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옛날처럼 뭐 그 교장이나 뭐 이런 거? 교장이나 무슨 뭐 이사 아들 딸이 졸업할 때까지 기다리진 않죠. 옛날에는 그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채용을 갖다 꽂으려고. 근데 이제 실력이 웬만큼 안 되면 그 필기를 못 붙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절반 이상의 사학법인이 위탁 채용을 거부하고 있어요. 뭐 권학 이념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인 자체 전용으로 지금도 뽑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성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공사립 동시지원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1지망은 공립에 하고 2지망을 어떤 법인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립에서 컷을 통과를 못해서 떨어졌어도 그런 사람이 사학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데 같은 경우는 동시 지원을 하지 않고 애초에 그 법인에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분이 그 여러 군데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그 학교를 꼭 찝어서 거기만 그렇죠. 지원을 했다. 그렇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예. 좀 석연찮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사실 뭐 과거의 채용 사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예전에 졸업하신 분인데요. 이사장의 처남께서 교감이셨을 때 교장보다 훨씬 더 높은 권력을 막 향상을 얼마든지 했다. 가능합니다. 사학법인에서는. 예. 지금도 그래요? 예, 행정실장이 교장 위에 있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겉으로는 직급이 아래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실세는 행정실장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교육청에 그 필기시험을 위탁을 주는 것도 최소한 좀 막아보자, 걸러내본 여과 장치를 좀 가져보자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선발 과정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는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 지역이 뭐 영세 규모로 이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사학들이 보면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정말 그렇죠.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효율적인 어떤 학교 운영을 하지 못할 만큼 학급 수가 크게 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한 말로 공립에서 흡수해서 공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으로의 전환, 그렇죠. 점차적인.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진적인 하려면 이제 뭐 학교 운영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다 하되 그걸 공영화 시켜서 흔히 말해서 이제는 우리가 책무성을 강화하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이사들이 나가서 하고 이제 완전히 학생 모집이 참 어려워지면 아예 그냥 공립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제가 또 이제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번에 그 전 이사장 갑질 문제로 교육청이 감사를 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냐면 이사진을 해체하라고 했어요. 새로 구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인사 비리가 2번 이상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2명 이상의 이 비리가 적발되거나 했을 때는 이사를 아예 해체시키는 이사진을 그런 강수를 저는 둘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거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한 편인 거네요. 이거는 근데 채용 비리 건이 아니었죠. 갑질. 이거는 이 사립학교법에 회의록이었죠. 맞아요. 예, 회의록 사문서 위조잖아요. 게다가 이사장이 학사 개입을 해도 임시이사 파견 요건이 돼요. 근데 다른 요건이었지만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전 그런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금 위탁을 하는 법인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 차별이 뭐냐 그랬더니 위탁 채용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 경영평가 5점 가산점을 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페널티를 줘야지 인센티브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학급 감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 예를 들면 목적 사업비 어떤 시설 현대화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제재 방안도 타시도 교육청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을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터지면 수습하기 바쁘고 옛날이랑 똑같은 그런 대책을 맹탕 대책을 그냥 되풀이하고 이런 선에 계속 그치다 보니까 이게 안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대성고등학교 그 인사 비리 채용 비리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일단 비리 당사자들 임용 취소된 사람이 많고요. 네. 실제 이제 다 밝혀진 사람들은 그리고 임시이사 파견했고요. 일단 그 실세 부부가 다 한 사람은 징역 6년, 한 사람은 징역 4년 실형을 받으면서 엄청난 경각심을 줬죠. 그건 형사처벌 받은 거고 예. 교육청이 학교 재단 측에 어떤 내린 행정 조치나 그런 것들이 매우 미흡합니다. 제가 지적한 게 그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사실상 그때 이렇게 강도 높게 한다고 말은 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거 말고는 사실상 크게 불이익 없어요. 자사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사고 이거 지정 취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교육청이 그냥 밀고 갔습니다. 학부모 민원 이런 핑계 대면서. 그럴 수는 있겠네요. 학생들이 피해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사고 취소 예.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채용 비리가 났을 때 형사처벌은 당연한 거지만 행정처벌 이런 것들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위탁을 이제 반드시 해라. 그 정도. 예. 특별한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래요. 지금 교육청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 학교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도 할 수 있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사립학교가 결국 원주인이 계속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등기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 원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원래 학교 설립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등기이사가 지금 현재 다시 이사장으로 되고 또 아까 말한 그분들 그야말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형사처벌로 또 5년 후에는 다시 또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랑비만 피하고 보자. 그렇죠. 예, 그런 소나기만 맞아요. 피하고 예, 보자. 예. 결국은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고 지금 사실 아까 원도심에 있는 열악한 그러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지원을 갖다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학교들이 체육관도 지어지고 학급도 나름대로 내부 시설이나 등등도 굉장히 보강해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엄청난 지원을 갖다 한 데 비해서 과연 그 학교들이 운영을 갖다 과연 잘하고 있느냐 운영 평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학도 오면 대학 운영 경영 평가를 해왔고 그야말로 문제 있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특히 예산을 갖다 불이익 엄청나게 줍니다. 특히 뭐 최근에 부산의 한 대학은 아예 폐교시켜 버렸어요. 네. 교육부가. 저는 이게 교육청이 왜 사학만 보면 사학들 앞에서는 그렇게 약해지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워낙에 지원을 엄청나게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학 교육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또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또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 교육의 일환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되니까 그 폐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래도 네. 이제 좀 건전한 사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균등하게 기회를 받게 이제 해줘야 될 것 같고 대신 그런 막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이런 법인에 대해서는 확실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일단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전시 교육청의 그 감사 과정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거 가지고 한번 또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 한마디만 더 나면 이런 게 하십시오. 있어요. 네, 예. 네. 그 우리가 보면 사학을 비판만 많이 하는데 정말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준 그러한 사학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료주의에 찌든 공립학교보다 사학의 자율성을 제대로 잘 살려서 좀 그런 사학이 좀 지금부터라도 좀 나왔으면은 좀 사학이 환골 탈퇴, 예, 새로운 그러한 정말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어떻게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어요, 사학들이 그러면은. 사학학교는 자율성을 최대한 갖고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민주화죠, 민주화. 그야말로 학교의 내부에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도 제도 잘 모으고 교사들의 나름대로 교원들의 자율성을 위해서 교무회의도 자율화하려다 좀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학부모들도 그 지역사회 학부모들이니까 지역사들 갖다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공립학교보다 더 잘 볼 수 있어요. 왜냐? 공립학교는 교원들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4년, 5년 있으면 다 떠나고 교장도 2, 3년이면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는 10년, 20년 교사들이 머물고 있고요. 또 그 학교 자체가 그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머문 학교입니다. 흔히 말해서 그 지역사회와 상당히 많은 관계를 갖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사학들이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의 훌륭한 모범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공립보다 어떻게 말하면 그런 본보기를 좀 보여줬으면 그런 생각이 왜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사학 비리가 그러면 사라지지 않는 걸까? 저는 늘 제가 하는 말씀이 비리를 저지른 건 사학이지만 키운 건 교육청이다 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페널티를 강화하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인데 지금 이번에 그 전 고위직 자녀 이 낙하산 임용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청과 사학법인이 유착한 의혹들이 매우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 정말 엄벌에 처하고 그런 뭔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뭐 터지면 소나기 피하려고 뭐 이렇게 잘하겠다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첫 백년대계 이제 두 분이 호흡을 맞추신 건데. 예. 저야 뭐 우리 워낙에 그 우리 신정섭 집장님이 뛰어난 달변가하고 또 이 사학에 대해서 특히 오늘 같은 사학에 대해서 또 특히 교육 정책 전반에 관해서 전문가라서 옆에서 그냥 작아지죠. 작아져. 옆에서만 작아집니다. 아, 예. 평소 같이 모습대로 하기가 말씀을 힘들어요. 해야지 왜 갑자기 이게 얼굴을 바꾸시네요. 얄밉진 않고요. 아니 내가 더 아는 게 더 많으니까 저는 사실 얄밉죠. 아까 그 우리 PD님 말씀이 이해가 가네요. 진짜 진지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막중한 책임감이 있냐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양념 역할을 해야 되나? 뭔가 그런 저도 사실 엄청 진지한 사람인데
제가 이제 다른 모습을 자꾸 보여야 된다는 중압감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요. 다음번엔 더 잘할게요. 알겠습니다. 기대 안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방송이죠.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때 이 사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웃백. 희망의 빛이 되어 만들